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네. 그 자기가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게 있고 네.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얘기해 보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여기 앞에 보면은 뭐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에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앞에 거죠. 늘 지니고 행합시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게 예전에는 많이 그랬지만 술 먹고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어졌거든 많이. 그런데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기를 이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후회와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이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아까 다들 얘기했던 이것도 잘 안 되고 어떤 건 되는 게 다들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잠재우는 게 있고 아직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거에서 늘 여기 와서 이거 매번 읽잖아요. 그런 생각, 이건 아직도 안 되네. 이거는 어느 정도 됐네. 이건 매일 읽으면서 그런 느낌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되는 게 맞죠. 아직도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아라한이 안 되셨잖아, 아직. 이 늘 지니고 행합시다의 5가지는 불자 5개이면서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기도 해요. 예.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인문학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고, 몹쓸 짓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걔는 작은 미물조차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너는 죽어야 마땅해 하고 막 죽이거나. 왜 우리가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경우도 여름에 그냥 탁탁 때려잡고 막 그러는 저기가 다리, 있잖아요. 목이. 예. 그 잡는 순간에도 우리가 성냄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체로 승질나죠. 예. 목이 자꾸 달게들고 예. 팔이 음식에 달게들고 그러면 예의가 너무 자식하고 잡죠. 예. 그래서 그게 성냄으로 만약에 뭐 때리거나 죽인다 그러면은 이게 그 과보가 훨씬 커요. 근데 그런 거를 성 안 내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나? 이제 이를테면 그거죠. 성 안 내면 아예 안 죽이겠죠. 네, 안 죽이거나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할 때도 있어. 이를테면은 모기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한테 계속 이걸 전염을 시키고 계속 사람을 더 많이 죽게, 다른 생명들을 더 많이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여기를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선택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제 성냄으로 팍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 백정이 소를 잡을 때 죽이는 마음으로 죽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주지 않는 거, 훔치거나 뺏지 않는 강도짓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 사회에선 꼭 지켜야 될 윤리와 규범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그냥 사음, 간음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간음이나 사음으로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뭐예요? 성희롱만 잘못해도 지금은 법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느슨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희롱이나 추행, 폭행은 뭐 물론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 여자, 이성만의 어떤 문제라고 봤어요. 이 간음, 사음이. 그래서 남의 여자, 남의 남자만을 뜻했는데 지금은 성소수자라고 하는 또 제3의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엔 제2의, 그러니까 두 가지 성만 있다고 알았어요. 우리가 남자성, 여자성, 남성, 여성만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3의 성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 세계의 흐름이 이제 그걸 인정하는 그러기 때문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동,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동, 그 다음에 같은 동성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남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남이라고 하는 거는 나 아닌 대상들은 다 남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예전에 알았던 개념으로 알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풀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 나 아닌 것은 모두 남이구나. 그래서 위에 도둑질과 강도도 남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밑에도 남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는 진짜 뭐 성희롱에 해당되는 말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사들한테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릇들도 고쳐야 돼. 그 버릇을 안 고쳐가지고 못 고쳐가지고 진짜 뭐 국회의원까지 됐다가도 추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예인이 됐다가도 뭐 인기 대스타가 됐다가도 추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학벌 막 이거 다 저기 했다가도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작년인가 아무튼 이 우리 동네 바닥이 떠들썩해고 막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랬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성폭행 막 성추행 이런 일로 그래서 감옥 가고 자살하고 막 동네가 쑥대밭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요? 실제로요. 예, 이름만 대면은 뜨르르 아는 사람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도 이 동네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예예예 대상은 어느 한 사람을 갖고 예, 그쪽을 지적 장애인인 그 아가씨를 아이고. 예, 그냥 뭐 수십 명이 그렇게 된 거. 뉴스에서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러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요. 이게 이제 자기의 그 업식을 따라서 잘못된 짓인 줄 알면서도 업식에 잘못된 짓인 줄 알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업식은 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해놓고 후회하는 것들이 업식이거든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 이제 나중에는 그게 없어져요. 그런 의식조차도 없어져요. 이제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냄새 막 처음에는 지독한 냄새라서 진짜 10분도 반나절도 못 맡을 것 같은데 계속 거기에 있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 갖고 나중에는 그 냄새가 하나도 불편하게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의 버릇도 그렇다라는 거죠.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그게 아무 제재를 안 받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가 잘못했다는 의식조차도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은 당연하고 그냥 그게 당연한 일처럼 그 버릇이.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가장 흔하게 봤던 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거, 자식들을 때리거나 이런 일들이었거든요. 반항하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남편을 신고하진 않잖아요. 아버지를 신고하진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가정
폭력 속에서 몇십 년을 그렇게 성장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그 자식들도 그 폭력에 익숙해져 갖고 자기도 이제 그 버릇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가정폭력, 아버지가 때려, 뭐가 심하게 욕만 해도 지금은 신고를 하잖아요. 옛날 정서로 보면 어디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를 신고해 이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맞긴 한데요. 너무 또 신고를 너무 자주 안 해도 될 게 도가 지나칠 정도에서도 하는 거. 그것도 그런 것도 많죠. 네. 아, 있는데 어쨌든 그건 과도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영화 속에서 유럽 영화에서 보면은 막 신고해가지고 조금만 막 그래서 뭐 여기 뭐 접근 금지 막 받고 요만큼만 와도 막 신고하고 이러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 했는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 갖고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 의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봐주고 하다가 키워주는 경우거든요. 부추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봐주겠지. 이런 거 정도야. 이런 것쯤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점점 크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친 말만 했어. 근데 상대방이 별로 꿈틀거리지 않네? 그러면은 자기도 길들여져서 어느 날 이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으로 올라갔는데 이거 갖고도 안 되는 나중엔 도구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 일찍이 그 구라파를 경험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스님이 지금 얘기하는 일반 우리로 봐서는 뭐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나무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부모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방을 하나 애들 공부방을 해줄 수 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식구들이 같이 옛날에 막 방 하나에 5, 6식구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신고를 하고 그 국가가 개입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그 보니까 거기는 애가 둘인 경우에는 뭐 방이 2칸인데 뭐 예를 들어서 3이 되면 방이 3칸이 있어야 되는데 2칸에서 산다.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은 국가에서 방 3개 있는데 강제로 이사를 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럼 능력이 이사할 그게 안 돼. 대주죠. 그걸 대주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공부 안 되면 애를 그냥 뺏어가지고 분리시키는.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지금 한 3, 4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좋은 거는 계속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도 어느 나라나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편을 억누르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죠. 예. 그게 근데 또 당연한 줄 알고. 예. 근데 지금은 그래서 가족들은 희생을 그것도 어느 한 대상들만 조금 힘있고 막 이러면은 그냥 복종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스스로가 이제 이런 의식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항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잘못되면은 또는 잘못된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나도 고쳐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우리 요 안에 5가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남들, 이건 마찬가지, 이 남들이라는 건 다 나 아닌 대상은 다 남이에요. 엄마고 뭐 형제고 부부고 간에 친구고 간에 다 이게 남들이라는 건 나 아닌 대상인 거예요, 다. 이랬을 때 여기다가 거친 말 하는 거, 꾸미는 말, 막 거친 말은 욕설이겠죠. 요즘에 보면은 욕설을 정말 아이들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 게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되고 이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른들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른들이 안 바뀌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꾸미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 꾸미는 말이 비단처럼 막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아부하고 막 이러는 말이거든요. 나의 이익을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립 서비스라는 말로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바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사기치고 뭐 속이고 하는 거짓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말 이게 우리가 막 셋만 모여 앉으면 둘만 앉으면은 그냥 남 흉보고 누구는 어떻더라 저떻더라 막 하면서 쓸데없는 말만 영양가 없는 말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그런 거를 그냥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사는 재미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적어도 우리 행자들은 이거는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여기 뭐, 스님 잠깐만요. 그 정신 넘어가기 전에 남들에게 거짓말 꾸미는 말 거짓말 쓸데없는 말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요. 뭐 거짓말, 쓸데없는 말, 꾸미는 말 이런 거는 성격인지 몰라서 별로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친 말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뭐 성질나고 또 요즘 또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은 이건 말 같지 않으니까 이런 거 보면 거친 말이 막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처한테서 구사리를 자꾸 먹죠. 뭐 이제 좀 저거 하다가 보면은 괜히 아무 죄 없는 얘기 단마 공부하는 데까지 튀어가지고 당신 거기 가서 단마 수업한다 그러놓고서 뭐 그러냐고 이제 붓덩이까지 튀어버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수행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은 더 집중해서 알아차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 의도가 있어요. 이게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는 지금 업식이 됐기 때문에 탁 튀어나오는 거고 미세하게 보면 의도가 일어났어요. 이 성냄이라는 의도, 욕심과 성냄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도 이렇게 퍼부어야지만 시원할 것 같은 그 의도가 지금 나를 거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미세하게 알아차림을 자꾸 하셔야 돼. 있는 현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자꾸 기대를 하는 건데 사람은 천층만별 각각의 성격이고 저 사람 또한 탐진치에 끌려가서 오치온인 환자 상태구나라고 봐줘야 돼요. 꼭두각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 보려고 하죠.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하는. 근데 그 기대에 채워지지 않으면, 기대에 못 미치면은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기대를 한다라는 건 욕심을 일으킨 거고, 기대에 못 미쳐서 일어나는 마음은 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나 화를 돋구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거를 빨리 법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라고. 이게 그 정신의학에서는 네네. 때로는 그럴 때 풀어버리라고 해요. 참지 말고. 풀어버리는데 그래. 지혜롭게 풀으셔야 되는 게 그, 이제 지금 내 대상이 이 말을 꺼냈을 때 이 말을 가장 들을 대상이 누군가. 그러니까 정신의학에서는 이 수행으로 보지 않고 병으로 보기 때문에 병증이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병이 심해지지 않게. 그래서 풀으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병증이 아니라 이걸 내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행자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법으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방향을 두고 이제 목표를 거기다 두고 우리가 이제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까지 가버리면 이제 성인 다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 이게 이제 남들에게 거친 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욕이라도 막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도 저거 하니까 이걸 그렇다고 해서 뭐 폭력적으로 뭘 가서 하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로써 제일 솔직한 게 말이잖아요. 그게 욕이야 그게. 응?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욕 막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자꾸 아니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아,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살겠다 하는 거를 자꾸 그러게다 내가 핑계를 대는 거고, 행자의 마음은 이치로 지혜로움으로 지혜가 일을 하면 어떤 현상으로 보냐면,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냐면 법념처로 보는 거예요. 아, 이 화를 내가 지금 여기서 거친 범념처. 예.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인수님 못 나오셨을 때 우리가 알아차림 앞장섬에 대한 말씀, 대념처경 마지막 경전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여기 맨 저기 147페이지 여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알아차림을 네 가지를 항상 알아차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수, 신법. 그러니까 몸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몸 알아차림은 어디를 하냐? 일단은 내 몸을 알아차린다는 거는 이 몸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는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는 몸 알아차림이에요. 그게 신념처가 되는 거죠. 수, 느낌 알아차림이에요. 이 느낌은 좋다, 싫다, 덤덤하다, 이 세 가지 느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예. 11가지의 어떤 대상 경계를 통해서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고 우리는 진짜 찰나의 순간 스캔을 해요. 그리고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좋다 또는 안 좋다 또는 덤덤하다로. 이것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모든 이 미각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들어오면 좋다, 안 좋다, 덤덤하다 이렇게 우리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알아차림해야 돼요. 이를테면 뭔 음식을 먹어. 그러면 미각이 되겠죠. 미각. 그다음에 이렇게 먹기 전에 일단 눈으로 보겠죠. 그거는 시각이 되겠죠. 또 어떤 거를 요즘에는 이제 즉석 요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 땡겨 놓고 막 그게 뽀글뽀글 막 끓고 있잖아요. 그 소리만을 듣고도 우리가 맛있겠다, 맛없겠다 하고 좋다, 싫다. 맛있겠다라는 건 뭐예요? 좋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맛없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싫다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입이 설신의 이 육식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느낌을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끌려가는가 안 끌려가는가를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그게 수념처예요. 숫자가 이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숫자. 예. 그 다음에 심념처, 마음 알아차림이 되겠죠. 이 마음은 우리 기억이나 생각 또는 의식, 일어나는 마음 있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면서도 막 생각이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생각, 그건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막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싶다 말고 싶다 하면서 또 막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어. 연상을 또 막 일으키기도 하고 막 또 나 이거 알아 몰라 하면서 또 막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차림하는 게 심념처예요. 예. 그 다음에 법념처는 뭐냐면은 이걸 말 그대로 법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오치옷, 이건 지금 탐진치가 일으키는 마음이구나. 탐진치로 받아들였구나. 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결과가 어떻게 오겠구나 하고 이치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치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 이제 막 진짜 뒤지고 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욕만 떠럭떠럭 하고 있다. 나는 욕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욕하는 것이 과연 지금 지금 이 공간에 이로운 걸까 안 이로운 걸까? 이것을 내가 마음껏 내뱉었을 때, 욕심과 썩냄으로 마음껏 내뱉었을 때 이 결과는 어떻게 올까?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순간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법념처예요. 그러니까 사념처 아까 그게 예, 신수신법. 그러니까 예. 사념처라고 그러죠. 예. 사념처. 그래서 제가 이게 늘 이게 와서 이게 읽을 적마다
다른 거는 그래도 뭐 이게 조절이 되고 뭐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데 아까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거는 뭐 뭐 저거 한데 이게 제일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까 뭐 얘기했듯이 조급함이라든지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뭐그 성질내는 뭐 미움, 원망 이런 건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은 안 깨어 있으면은 자꾸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라고 자기를 감싸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응. 내가 하는 나는 이 정도 하는 거는 양반이야. 이 정도도 안 하면 내가 무슨 뭐 부처님 뭐 가운데 토막이야.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예. 저기 말로는 합리화가 되는 거고 자기를 자꾸 감싸서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치로 자꾸 법념처로 그래서 여기 나중에 배울 거지만 법념처에 대한 설명이 여기 우리 대념처 거기에 이제 나와요. 선생님 거기 가기 전에요. 이 꾸미는 말 중에 제가 예를 들어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존감이 낮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뭐도 안 돼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위로를 해줘야 말이라도 위로를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니한테는 그런 느긋함이 없지만 너한테는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제가 생각할 때 그 느긋함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래도 뭔가 조언을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좀 힘이 실어지라 말 한마디 하고 싶을 때 그런 성격을 하나 꼬집어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이것도 꾸미는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서 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욕심은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화가 나면은 욕심인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데 너는 계속 못 알아듣고 계속 그러고 있어? 짜증나네?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아이고 내가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지만 이게 이 친구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너 힘들겠구나. 그냥 이렇게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면 그냥 원인 거죠. 근데 진짜 위로는 비가 온다고 우산을 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 비를 함께 맞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건 없어요. 그 친구가 어떤 것을 더 편안해 하는지 그것을 캐치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꾸미는 말이라도 들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면 나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래서 그냥 그게 막 무조건 그렇다고 옳다고 얘기할 거는 아니고 너의 느긋함이 어떤 때는 나한테도 되게 힘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면을 갖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인정해주고 저것도 인정해주는 거. 너는 이 느긋함이 되게 좋아. 너는 그게 너의 장점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거는 극단인 거죠. 지혜로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에. 이제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순간을 깨어있음으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그 지혜가 생겨요. 그럼 나중에 지혜가 알아서 판단해. 내가 일부러 막 짜내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동생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전화로서도 얘기하고 누나 뭐 오늘 어째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거의 통화를 자주 하고 자주 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야. 근데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때는 또 하도 자주 보고 자주
다르게 얘기하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양면으로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손바닥과 손등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그래서 스님, 이게 꾸미는 말이 쉽게 얘기해서 아양 떠는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부 떠는 아부 말인데 떠는. 이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그렇죠. 것도 이제 꾸미는 말 근데 여기는 아니냐. 지금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동생들한테 그 동생의 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오버했다 그럴까 조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의도와는 그것도 꾸미는 말에 들어가는 거냐고 아니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렇죠. 예,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일단은 한다라는 거 나는 아닌데 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꾸미는 말이 될 수는 있어요. 어떤 그건 상황에 글쎄. 따라서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잖아. 얘기를. 이런 이게 식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 꾸미는 말은 그 상대방 비유 맞추기 위해서 예, 나의 하는 이익을 말,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비유 마양 떠는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 예, 생각은. 예,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렇죠. 아닌데도 막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 립 서비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맞아. 립 아니 서비스에.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격이 분명히 저한테는 그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솔직하게 이럴 때는 꾸미는 답답하지만 말이라고. 이럴 때는 되게 좋아. 너는 그게 장점이야.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솔직한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한테는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근데, 스님 네. 저희가 공부를 안 했으면 그게 문제가 안 예, 되고 맞아요. 살았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라는 건 그쵸.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기도 맞아요. 하고 내가 나중에 군구구에 가서는 좀 덜 후회하고 덜 걱정하고 덜 불편한 길로 가기 위해서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몰랐다라면은 똑같이 맨날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이러고 살겠죠. 근데 우리는 점점 덜 불편하고 더 행복하고 자유롭기 위해서 이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일단은 그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꾸 거기를 기대를 하고 넌 왜 그러냐라고 본다라면은 답이 없어요. 나를 바꾸는 공부지 너를 바꾸는 공부가 아니에요. 나를 바꾸기도 이렇게 힘든데 모르는 저거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으로 보고 저 결과가 참 여러 사람 저 모른다라는 것이 몰라서 저 탐진치를 쓰는 저것의 결과가 참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욕만 뜨럭뜨럭하고 앉아있는다고 이게 해결될까? 아니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나라도 안 하는 거. 나부터라도 나만이라도 안 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안 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화내고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행동이 바뀌어 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다르구나. 저 화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고 뭔가 더 우리한테 이로운 일을 하네. 어떤 사람은 어떤 화나는 상황에서 같이 깽판 치고 같이 화를 내. 같이 화를 내다 보니까 화나는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주먹질하고 싸워. 싸우다 보니까 주변에 물건까지 막 부셔져. 그러면은 그게 2차, 3차가 이제 막 되는 거예요. 점점 그 파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공포와 막 이런 걸 조장을 해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실제 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지만은 처음에는 시비가 걸어. 처음에는 시시비비를 막 걸어. 그러다가 나중에 주먹 다짐을 해. 그 다음에 물건이 날라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다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심에 막 으악으악 하다가 이제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돼. 근데 그런 결과를 아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일행 가운데
그렇게 지금 시시비비를 막 따지고 있는 일행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모르더라도 내 힘으로 제압을 할 수 있으면 맞붙지 않게 끌어내는 거겠죠. 떨어뜨리는 거잖아, 일단은. 떨어뜨리는 게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떨어뜨릴 힘이 없었어. 그러면 뭐해? 주변의 물건을 없애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걸 축소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지. 같이 저 화를 내고 있고 내 목소리가 높으냐 네 목소리가 높으냐 하고 같이 저기를 한다라면 점점 더 일을 벌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가지로 테레비를 보다가 화가 났는데 그 테레비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 욕만 뜨럭뜨럭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화내는 파장은 되게 빨리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나거든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은 화낼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므로써 나까지 같이 불안해지고 막 가슴이 뛰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을 일이 없어. 이게 채널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은 파장이 커지겠죠. 하다못해 주변의 동물들도 이제 다가오다가 그 소리 듣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더 하겠죠. 이 집을 가고 싶겠어요? 저 집 가면 맨날 화내고 짜증내. 테레비 보다가도 화를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으로 더 극단으로 가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 나눌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내 맘에 안 들면 자꾸 언성을 높여버리니까. 그러면은 부부라 할지라도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내 맘에 안 들면은 화를 내는 사람하고 누가 말을 하고 싶겠어요. 화를 안 나고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렇게도 들릴 수 있구나. 그리고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당신은 왜 그게 화도 안 나?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계속 부부 사이도 멀어져요. 자꾸 떨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게 법념처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술도 그냥 뭐 반주 정도 한 잔 정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막 취할 때까지 마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지 그냥 왜 마셔 돈 주고 이러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거든요. 제가 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술 많이 마셔서 취해가지고 제정신을 놓아버리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그게 딱 어리석은 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한 세상을 맑은 정신으로만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자기 핑계로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도된 생각이었구나. 이게 전도 몽상이었구나. 이렇게 볼 줄 아는 게 법념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무이삼방 담마행자는 더 갖춰야 될 게 6가지를 여기다 더 해놓은 거예요. 더 해놨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런 순간순간들을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이렇고 남도 이로운 말과 행동을 하겠다. 남 탓을 하기보다는 그걸 보면서 나를 먼저 살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 후세대, 아까 우리가 잠깐 말을 했지만 2070년이 되면 사과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진다라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는 사과 맛을 알아, 사과 나무를 알아, 사과 꽃을 알아 하는데 우리 후세대들은 지금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50년 뒤에 태어날 아이들은 그조차를 모를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그 시기를 늦춰줄 필요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는 일들이 물건을 자꾸 되살림해서 쓸 수 있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유행 지났다고 버리고, 뭐 낡았다고 버리고, 또 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바꿔 입고 또는 뭐 리폼해서 입고. 그래도 요즘에는 옷을 버리더라도 재활용품 안 그래요. 그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버려진 거는 어딘가에 가서 또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긴 그게 외국으로 아프리카 사막엔 지금 쓰레기 산이 하나 생겨 있대. 네, 위성에서 찍힐 정도로. 네, 그거 봤어요. 예.
우리가 내 집에서 이거 어디 가서 잘 쓰이겠지 하고 버렸던 게 거기서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다를 그냥 옷으로 쓰레기로 만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서 사라졌다고 어디로 몰록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어느 그거는 공간에 가서 또 넘쳐나지, 채우고 요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넘쳐요. 너무 네. 넘쳐나지. 네, 근데 그러니까 저기 당근에서 그래도 많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사가지고 이용을 하긴 해도 그래도 너무 많이 예, 넘쳐.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이거를 재활용을 자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순환, 우리말로 하면 되살림을 하자는 거예요. 되살려서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덜 사고 더 쓰고 아주 정말 해져서 이제 바깥에만 내놔도 이제 폴폴 연기가 먼지가 돼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쓸 수 있으면은 좋은 거죠. 음식 쓰레기, 일회용품, 비닐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설거지할 때 빨래 세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일회용품이에요 저는. 늘 걸리는 게. 예, 그래서 일단은 자꾸 의식을 하다 보면 하나라도 덜 쓰게 되고 예, 덜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제도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으로 써버릇하고 저희도 세제를 아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기름 같은 거 쓸 때는 그래서 하지만은 친환경으로 사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이고 또는 커피 필터로 쓰고 있고 면 행주로 설거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세제 쓸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모르니까 그냥 버릇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제도 버릇처럼 그냥 꾹꾹 짜갖고 쓰거든요. 그리고 버릇처럼 그냥 일회용품 쓰는 사람들도 있고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편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을 망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의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올해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오는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겪지만은 지금 저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땅덩어리가 워낙에 이제 크다 보니까 겪고 있잖아요. 막 4, 50도가 돼가지고 차 운행이 전혀 안 되는 전기차는 아예 못 굴리는 지금 이러고 있고 그냥 뭐 수도가 아니고 뭐고 다 얼어 터져서 물도 못 쓰고 있고 전기도 못 쓰고 있고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 그런 현상을 빚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진짜 몇 달, 몇 년을 물이 안 나와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옛날에 사막에는 눈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지금 사막에 눈이 내린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가 또 몇 달씩 계속 비가 와가지고 싹 다 쓸어가 버리고 그래서 섬나라가 자꾸 가라앉아가지고 그 고향이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어딘가에서는 이런 결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의식해 갖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편하다고 그냥 막 쓸 게 아니라 나의 이 행동이 지금 어디에서는 쓰레기산을 만들고 있고 어디에서는 고향이 지금 없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50년 뒤에 사과가 없어지는 게 60년, 70년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나 죽고 나면 일어나는 일인데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은 그래도 좀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나의 의무처럼 책임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늘 지니고 행합시다 해서 하는 거고 이 발언 말 그대로 발언이에요. 원을 일으키는 건데 내가 이렇게 이런 가르침 지금 이 앞에 이것도 가르침인 거잖아요. 이거를 들음으로써 또 실천함으로써 이런 게 없어지면 하고 자해명상처럼 발언을 하는 거예요. 원을 나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 바라면서 내가 이걸 하지도 바라는 않으면서 바라는 거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발짝 한 발짝 고민이 된다라는 건 한 발짝씩 가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계속 하시자고요.